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류용신, 류도형, 서병기, 장정일, 인태준. 혹시 이 이름들 친숙하신가요? 모두 2022년 초에 방영된 드라마 트레이서의 등장인물인데요.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은 물론 손이나 발, 지팡이 등을 이용한 신체폭력까지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던 상사들입니다. 이 외에도 트레이서에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사가 여럿 등장합니다. 물론 트레이서는 돈과 권력을 이용한 비리를 파헤쳐 나가는 가상의 이야기자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도 너무나 피하고 싶은 못된 상사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은 그런 못된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은 팀장님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팀원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호통은 물론 막말까지 남발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며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까요. 기분대로 행동해서 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팀원들의 개성이나 가치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잘난 맛에서 합니다. 들볶이는 또 얼마나 들볶는지. 그러다 보니 팀원들은 모일 때마다 팀장을 욕하기 바쁠 수밖에요. 하지만 팀장님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는데 만취가 되도록 회식한 다음 날에도 새벽같이 나와 있어요. 퇴근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사실 그분이 팀장으로 온 이후에 팀 실적이 크게 늘어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습니다. 윗분들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팀장은 물론 팀까지 아주 칭찬을 받고 있죠. 그러니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팀장 때문에 거의 매일 모멸감을 느끼고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화불량과 두통 때문에 몸도 괴롭고요. 회사를 때려치울까 몇 번씩 고민을 하다가도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못된 상사 하나 때문에 그만두기는 억울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상사가 있나요? 흔히들 내가 편하면 좋은 상사, 내가 힘들면 못된 상사라고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착한 상사, 해가 되면 못된 상사라고 하고요. 하지만 사연 속 팀장은 누가 봐도 못된 상사입니다.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불신을 조장하는 데다가 숨도 못 쉬게 닥달을 하니까요. 못된 상사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폭군형은 권력을 남용하고, 교주형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죠. 억압형은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자아도취형은 끊임없이 아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못된 상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부하를 이용하고 착취하며 함께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연 속 팀장은 경쟁의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경쟁의 덫에 걸린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고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최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혹한 기준에 따라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죠. 게다가 상대에게도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비난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을 통과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장을 했거나 성취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칭찬이나 인정, 응원, 격려보다는 야단이나 비난, 모욕, 비평이 주가 되는 가정에서 자랐을 때 이런 경쟁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 폭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특히 상사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발하면 무조건 불리해요. 나만 손해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도 불리해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와 벌이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확률은 아주 낮죠. 상사의 상사도 상사 편일 테니까요. 그러니 모멸감과 분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순간 딱 1분만 버티고 기다려보세요. 예전에 1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 라는 표어가 있었잖아요. 1분만 참으면 10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못된 상사가 화내는 모습이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사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한 핑계를 대고 잠시 그 장소를 벗어나 보세요. 장소를 옮기는 순간 다른 감정과 생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는 입을 벌리고 상체에 힘을 빼보세요. 상대의 나쁜 에너지가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해 나가버린다고 생각하면서요. 둘째, 어떻게든 살아남으세요. 못된 상사 밑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맞춰주면 살아남기 힘들고 맞춰주다 보면 내가 망가지거나 못된 상사와 똑같아지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희생할 수는 없으니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예 이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현명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연자분처럼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라서 상사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박사에 져서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6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 못된 상사와의 관계는 가까워도 멀어도 문제가 생긴다. 2. 증거와 기록을 남기자. 불합리한 성과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3.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어쩌거나 상사는 상사다. 빌미를 잡혀서는 안 된다. 4. 집단으로 맞대응하자. 하지만 최종 카드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은 지켜야 한다. 신체적 과로를 줄이고 정신적 상처를 피해야 한다. 6. 이도저도 안 풀려 직장 이동을 실행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처방을 알려드려야겠죠? 마지막 3번째 처방은 이겁니다. 못된 상사를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나쁜 일에도 언제나 깨달음과 교훈은 있습니다.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못된 상사라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우며 그 시간을 유익하게 바꿔야 해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사를 만나도 이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100%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으니 배우려는 마음으로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게 상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대인은 대부분 직장인이라 가족보다 직장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직장인이 퇴사하는 이유 1위가 힘든 인간관계라는 최근 통계도 있습니다. 비록 부하들을 들볶고 폭군처럼 군림하는 상사가 승진만 잘하는 것 같더라도 부디 나를 향한 폭력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부서나 직장을 바꾸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든 반격을 준비하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나중에 상사가 된 여러분이 지금을 떠올리며 씩 웃을 수 있게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이 시기를 이겨낸 여러분도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